전문가들까지도 이 문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깊이 파고들지를 나도 오늘 못했어요. 김현욱 박사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뭐 나는 조금만 알고 있었는데 워낙 뭐 우리 저 더 자세하게 우리 저 백모 대표께서 북핵이 중요이다. 뭐 이거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북핵 중핵 반점 네. 론 네. 이 백모 네. 이거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표절 같은 거 안 했어요? 아, 그거 가슴 찔리는 얘기 묻고 그래. 그래서 조용히 물어야지. 어떻게 컴한 데 가서. 이런 건요, 표절이라고 안 물어고, 내 영혼의 친구요. 소울메이트요. 그 다음에 뭐 이신점심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박사님 어쨌거나. 이야기를 할게요. 백모가. 그럼 또 나 동성애 또 러블레터 쓰는 줄 알았고, 오해 안 하게 해줘. 오케이.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윤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코리아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의 US 국가안보 전략과 싱크를 맞추어서 오랫동안 최소한 뭐 8개월, 10개월, 8개월이죠. 그렇죠. 나온 지가 이제 8개월 후에 나왔으니까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소리인데 이거 미국만 믿고 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때 교황은 그 교황의 무오류성, 그렇죠. papal infallibility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무오류성, party infallibility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 탈레반들은 성리학 주자의 무오류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의 전략과 우리 전략이 싱크돼서 이게 구군이다. 뭐 이거 자체를 일반화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인들이 미국 무오류성에 빠지지 않을까, 함몰되지 않을까. 미국이 얘기하는 건 다 옳은 거고 미국이 선택은 다 정확한 거고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다행히 이번에야 미국의 전략에 관한 관점이 한국의 참된 이익과 일치해서 참 구군이지만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존경하는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의 말을 좀 본따서 미국이 어떤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주체적으로 주체 사상이 아닌 참 주체로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답을 뭐 내기 전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제 한미동맹 그걸 고정불변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맹신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있지. 그리고 써놓은 거 봐봐. 댓글에도 그런 분들 많어. 그리고 뭐 이제 걸레든 하나도 걸레다. 너 옛날에 빨갱이 하더니 여전히 빼딱해. 뭐 이런 댓글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잘 구조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하더라도 각국의 자기 이익이 존재하고 또 정신 상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를 특히 우리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흑역사가 있어요. 한미간에는. 특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의 이익, 우리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관점, 우리의 참된 뭐 이익이나 관점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고 굉장히 우리로서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주시고 그걸 다 짚어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미국의 어떤 흑역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미국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미국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대비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적으로 유지할 때 어떻게 그 대응을 하고 그 오류를 어떻게 우리가 또 견뎌내고 또 필요하면 교정을 시키고 혹은 또 우리가 뭐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니까 미국의 흑역사, 우리 문제와 대한민국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크게 몇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좀 길게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데가 이제 선거와 이제 여론으로 돌아가던 나라, 네. 돌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해딱해.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하는데 3년 걸렸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37년도에 중국 중일전쟁 얘기하면 참전 안 하려고 뭘 만들어놨잖아요. 안 하려고 개게다가 일제한테 두들겨 맞고 41년 12월에야 참전하잖아. 거의 4년 반. 그것도 지가 참전한 게 아니라 일제한테 맞고 갔죠. 이게 이제 미국은 오류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전능한 나라도 아니죠. 네. 단지 미국의 장점은 뭐냐면 얘가 저기 견제와 균형이 작동을 하면서 세계 모든 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자유공화국을 구성한 나라여 갖고 그렇죠.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들어가요. 이걸 이제 그 미국 정치학자들이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자기 교정 메커니즘. 그래서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갈짓자걸음을 하고 헤매다가도 다시 제 길로 돌아와. 이 경향이 있어 미국이. 문제는 뭐냐? 이게 나라가 커나갖고 헤매다서 돌아오는데 30년 걸려. 그리고 퍽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위험한 처지에 사는 조그만 그 아주 위험한 그 작은 규모의 작지는 않지만 중간 규모의 나라는 30년이면 허리 분질러지고 머리 터져갖고 뇌수가 사방에 다 쏟아진 상태야. 골로 가는 수가 묘한 있어요. 게 미국이 재채기를 해서 우리가 감기를 앓는다든지 우리가 몸살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의 그 팬덤이 길지만 아주 깊고 커요. 그렇죠. 그게 재채기가 아니라 재채기가 아니라니까. 한 번씩 사이클 그려가지고 옆구리로 빠졌다가 제자리에 정신 차려서 돌아오는데 기본 20년, 30년이면 20년이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깨고락지 되죠. 데케이드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네. 우리가 한미동맹 가면서 미국이랑 굉장히 깊게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미국 동맹 1번지거든. 그렇죠. 우리 같은 동맹 없어. 영국도 이미 늙었어.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룰루랄라해. 오스트레일리아는 딱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네. 술을 먹으려고 네. 멀쩡한 사람들이 남자끼리 네. 포도주를 너덟 병을 싸들고 호텔방에 가서 둘이 앉아서 술 먹잖아. 얘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그 생활의 그 뭐라 그럴까 널널함과 그 권태로움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널널함과 권태로움이 생활의 기본이야. 그렇죠. 그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러거든. 좀 맹숭맹숭하죠. 뭐 그러니 뭐 이게 화끈한 동맹이 될 수가 없지. 상시가동 동맹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이제 조용히 하면 이제 다시 조용히 이제 원한대로 딱 들어가면 뭐냐면 일단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소련한테 한반도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욕 못해 이거 왜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그 섬 하나 차지하는데 미군이 4만 5천 명이에요 사상자가. 그렇죠. 전사자만 15,000명이야. 네, 예. 지금 일본 지금 저기 큐슈도 못 밟아봤어. 오키나와 하나가 그래. 그 섬 조그만 거 몇 개 이렇게 쪼르륵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100만 관동군을 상대할 방법이 없는 거라. 자, 중국 대륙 만주 한반도까지 130만 정도를. 왜 그걸 상대할 방법이 어떻게 상대를 엄두가 해요? 안 나는 거야. 이거 그러려면 미군 한 100만 명 죽어야 돼. 아니, 미군 100만 명이 존재하지 않았어. 살 수가 없어. 미군이 계산을 아무리 해보니까 징집을 해도 안 돼요. 미군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 열도를 평정하는데 60만 명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60만 명이 들어가는데 이미 전투 가능한 글쎄. 사람들은 저 서부 전선에서 유럽에서 다 나가 떨어졌고 오키나와 들어가는데 4만 5천이 들어갔죠. 일제가 워낙에 뭐 저기 덴노헤이카 반자이 덴노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이러면서 이제 죽겠다고 교쿠사이 전술을 쓰니까 네, 그렇죠. 답이 안 나오니까 소련한테 이제 야 너희가 관동군 감당해 이러고서 한반도까지 소련 영향권으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저기 원폭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지도가 그거지. 한반도까지 소련 이게 얄타 때 지도예요. 예, 예. 그 뻘겋게 소련 쪽으로 떼준 거라. 근데 이제 원폭 딱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제 383 확 긋고 절반 갖고 온 거지. 그렇죠. 그
나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해. 원폭이 떨어지기 전과 떨어진 다음에 군사지정학구도가 달라야 된다. 답답하다가 시원해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예. 참 애달픈 얘기인데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우남 이승만이 네. 그 양반이 그분이 참 그 얄타 이 상황을 알고 그 8월 15일 그 383 거지기 전까지는 네. 낯빛이 하얘져 갖고 여러 사람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워싱턴에서. 그게 뭐 이승만 연구의 미스터리입니다. 거기 그때 무슨 행적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와싱턴에 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고 누굴 만나고 뭘 했는가라고. 그러면 이 양반은 그 미국 결정적이에요. 범털들한테 안테나가 있으니까 얄타 미락 알았을 거라고. 그렇죠. 알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 만났을 겁니다. 나 뭐 초점 끝내.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원폭 떨어진 다음에 이제 38선 국구에서 부랴부랴 이제 반도에 이제 그 남쪽을 이제 자유진영 쪽에 그 영향권에 넣은 건데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인 제1도련의 바깥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치스 라인 아니에요. 예. 제1도련은 미국이 그은 선이지 중국이 그은 선 아니잖아. 그렇죠. 네. 제1도련의 바깥쪽인데 이게 이제 골로 갈 뻔했던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제 6.25가 끝나갈 무렵 우남 이승만 대통령 이 양반이 미국한테 야 너희 미군 한미 상호방위 조약 안 맺고 미군 주둔 안 시키고 한국군 현대화 안 시켜주면 너희 그 휴전협정 우리 인정 못해 우린 계속 싸울 거야 이러고서 삐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미국한테 동맹을 강요한 거 아니에요. 몇십만 군이 죽고 18만인가 뭐 죽었죠. 그다음에 300 몇십만의 그 희생이 난 전쟁을 하고 전쟁으로 거의 돌아간다?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6.25 직후의 그림인데 요즘 그림이 우리는 여전히 제1도련 바깥쪽이야. 그렇죠. 제1도련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하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버리는 사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우남 이승만의 작업에 의해 이 사석으로 필요하면 버릴 수도 있었을 뻔한 땅에 4만 5천, 그때 4만 5만 명 들어왔잖아요. 요새 2만 5천이지 옛날에는 5만까지 갔었을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게 되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케이스가 되죠. 뭐냐면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 바깥에 있는 이 조그만 전초기지인데 거기에 붙박이로 미군이 몇만 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냉전의 전축국가인 대한민국 앞에 보초를 딱 막강 미군이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트리거 와이어 했잖아요. 그렇죠. 인계철선. 인계철선 했죠. 그 저기 어디야 그 전에 나 어렸을 때 여초까지 그랬지. 전부 미군 육군들 전부 그 동두천 의정부 전선 따라 있었지. 그렇죠. 전선 따라 있었죠. 침공을 하면 미군부터 죽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냉전 전초 국가에 바로 그 전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초 보초기지 만들어 놓고 본부대가 왕창 와서 본부대가 있었죠. 본가가.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끌어냈냐? 우남 이승만이 끌어낸 거지.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엔 이제 자 그러면은 이 1년 얄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몇 년 이게 3년 8년 걸린 거네. 8년.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몇 번 죽을 뻔한 거야. 얄타는 이미 우리가 거의 그리고 심정제가 미국이 53년도에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맺어줬나? 아니죠. 아마 덜레스 국무장관인 우남을 이해하고 손뼉을 맞춰줬을 거야.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고립주의자거든. 그때 그 덜레스가 없었으면은 안 돼. 됐을 겁니다. 덜레스 그 매파였거든 완전히. 그 말년엔 완전히 매파 아니야. 그런데 덜레스 맞죠? 덜레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이게 쪽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주방을 만한데 우리 뭐 아무것도 관계도 없는 데다가 상호 방위 조약. 그게 세계 동맹사에서 없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놈이 조그마한 놈이 자기보다 덩치 500배가 되면 제일 가난하고 작은 나라가 어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랑 키르기즈스탄이 상호 방위 조약 맺은 거랑 비슷해. 그렇죠. 그렇죠. 지금으로만 보면 그렇죠. 거리로 치면 우리랑 아르메니아. 아니 그거보다 그거보다 더하지. 더하죠. 왜냐면은 이거 완전 거진데 미국이 주는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로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동맹은 지금까지 거의
강자가 강제로죠. 싸움하려고 그럴 때 상대적인 이득을 갖기 위해서 소국을 끌어들고 네. 전쟁 그 청산할 때 강화할 때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네. 결국은 미국이 거기에 승복 당해서 이제 한미동맹까지 맺어서 그 한미동맹의 빛나는 역사가 이제 그 70년 되는 역사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예. 그러면 그 얄타에서부터 한미동맹까지 하면 예, 예. 그게 어디야 8년 8년이죠. 8년 7개월 아니 8년 5개월. 예. 한미동맹 53년 아니다. 53년 늦가을이잖아. 늦가을이죠. 10월 1일이잖아. 예, 예, 10월 예. 1일이에요. 예, 한미동맹 기념일이.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야? 이게 45년 2월에서부터 8년 8개월이네. 그 9년이에요, 거의. 그 8년 8개월 동안 우리는 그냥 삼가족음이 획. 중간에 또 하지중장하고. 그럼 그건 또 말할 것도 말할 없고. 것도 예. 없고. 그리고 저기 그 간첩이 저기 한반도 책임자였잖아요. 국무부는 알죠 그렇죠. 있어. 알죠 있어. 그리고 그때 CIA도 없을 때고. 그렇죠. 예. 40년대 말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옛날 우리 이제 건국에서부터 6.25 거쳐서 우리 이제 확립될 때까지고. 예.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왔다 갔다 한 건 이제 너무 바빠서 건너뛰고 확 건너뛰어서 우리 좀 먹고 살게 됐을 때 89년도 뭐 90년 그러니까 이 소련 동구권 무너질 무렵부터 또 우리가 한 30년 당했다고 미국 헤매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소련 동구권 무너질 무렵부터 미국은 중국 사랑에 함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잖아. 예, 예. 지금 사진 나오지만 얼마나 뭐 좋아 죽어 그냥 아주 그냥 그래요. 붙잡고 막 프렌치 키스까지 할 것 같아 그냥 막 너무 좋아 죽잖아. 그런데 이게 그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미러를 하면 웬만한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죠. 웬만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아이러니가 해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친중이 되는 거야 우리도. 당연히. 큰 아재가 중국이랑 잘 지낸다는데 우리도 잘 지내야지. 그럼 친중이 되면은 중국과 잘 지내게 되면 그다음에 우린 친북이 되는 거야. 북한은 중국 나와버리니까. 뭐 친북 지식인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우리 뭐 돌석 그 김용웅 뭐 이런 사람 노골적인도 있지만은 유럽의 대의제가 중국으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모라고. 네. 그래서 6.25 반공 국가정책성 이게 다 아이러니하게 다 코미디가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주장하는 놈은 수구 전쟁광 틀딱 냉전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우. 그러니까 미중 미럴이 이제 친중 친북이 된 건데 이 3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정신을 포기하고 이제 물질에 함몰돼서 이제 그래도 그 세월을 안 잊어버리고 물질은 챙겼지. 챙겼어요. 그래서 경제를 고도화시켰죠. 완전히. 중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싱하이밍 화낼만해. 야, 인마 니들 그 경제 발전의 상당 부분은 중국 때문인데 니들이 우리를 떠나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이 자식들 웃긴 놈일세. 근데 사실은 싱하이밍 얘기는 그거잖아. 사실은 우리도 챙겼지만은 중국의 기적.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많이 넘겨줬지. 우리 역할이 말하자면 그 일종의 트랜스미션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기어예요. 아니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 금형이라든지 그 기판 이건 우리가 일본한테 물려받은 거거든. 그렇죠. 예. 그걸 또 우리가 중국한테 물려줬지. 예. 그러다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 이제 이게 망할 때부터 이제 그 동구소련 망할 때부터 이제 그 글로벌 슈퍼 엘리트들이 이제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시장 좋다 말이지. 그러면은 저기 중국 공산당 애들도 세계 시장에 푹 담가두면 도끼가 쫙 빠져서 착한 놈이 될까 이렇게 된 거라.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 결론은 뭐야?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자유공화국은 좀 약해져도 되겠네. 그건 거추장스럽잖아. 국가가 자꾸 우리 이거 제어하는 그렇죠. 거. 우린 다국적 기업이고 이런데. 다국적 자본이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념의 시대, 가치 판단의 시대 끝났다고 보는 거지. 자유공화국의 그 보호 울타리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게 세계화니까 지난번에 우리 백모선이 얘기했던 하이퍼 글로벌리제이션.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러면 얘들 슈퍼 엘리트 입장에서는
그 주권국가 체제 약화시켜놓고 그 자리에다가 WHO, WTO, IMF, 월드뱅크 띄워놓고 그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부르는 건 또 그 세계 경제 포럼, 그렇죠. 그 다보스. 광대들, 네, 광대들. 그 스위스에서 다보스에 모이는 다보스 광대들. 앞으로 거기 가지 마세요, 제발. 그 대통령도 가지 말고요, 그 기업 총수도 가지 말고 광대들이에요. 아니야. 요새 근데 그게 요새 걔들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요새 폐업했지 거의. 많이 또 변색한다고. 광대 노름을 이제 레시피를 바꿨어. 바꾸죠. 메뉴를. 이런 국제 관료 조직을 키워서 뒤에서 주물럭거리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나는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아니, 슈퍼 엘리트도 그럴 만하지.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자유공화국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뭘로 첨가제를 뭘 떨어뜨리면 이 고기가 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혁명이 아니라 내파시키겠다. 내파시키는 거지. 슈퍼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이 좌파 해체주의를 띄운 거 아니에요. 4대 말살을. 그러니까 좌파는 평생 해체 그 스토리 쓰고 사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앞으로 인류가 안 면망하면 10만 년 후에 좌파도 똑같은 짓 해.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놈들이. 그러니까 세상 해체하는 스토리, 그 철학이라고 포장하고 그게 좌파의 비즈니스야. 그렇죠. 인생의 사명이야. 문제는 뭐냐? 그거를 슈퍼 엘리트들이 띄워준 게 문제죠. 학계에서 띄워주고, 언론에서 띄워주고, 돈 대주고. 예술계에서 띄워주고. 관료들. 내가 그 길로 갔으면 나 지금 서울대 석좌 교수하고 있어. 그렇지. 학이 없어도. 김용옥은 텔레비도 못 나와. 옳지. 내가 그 약을 팔았으면 진중권도 못 나와. 못 나와. 내가 그 약을 팔았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지 그 해체주의 그 좌파 4대 말살 그러니까 뭐 남녀 성구분 말살 뭐 역사 말살 진신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야, 이게 전 세계를 주름잡는 슈퍼 엘리트들이 이 좌파 해체주의 4대 말살을 띄운 거. 제가 그게 용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한국 좌파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또 쫙 빨아들이잖아. 이게 미국의 새로운 트렌드다. 프랑스와 독일의 새로운 트렌드다. 그걸 쫙 또 빨아들여서 그걸로 논문 쓰고 지랄 난리 부리는 거 아니야, 한국 좌파는. 그러니까 무슨 꼴이 되냐. 아니, 호주의 대법관 동성애한 할배는 아주 준엄한 북한 체제에 대한 인권 비판서를 썼어요. 그 유엔 인권 보고서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 2013년이니까 14년. 그 할배가 그 동성애 할배예요. 대법관 출신. 그런데 세상에 한국의 LGBTQ는 처음부터 이 좌파가 인도에서 이런 논리를 빨아서 지금 북한에서 동성애하면 죽거든. 짐승처럼 죽는데도 한국의 동성애자는 한 번도 북한을 제대로 비판하는 적이 없어.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한 번도 윤미향을 비판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종북 종중의 둘러리야 여기는. 이 해체주의 좌파가.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해체주의 좌파랑 굉장히 가까이 가는 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외국에서. 지금 독일에 가면요. 목숨 내놓고 우크라 도와야 된다고 떠드는 거는 환경운동 하는 그렇죠. 애들이에요. 녹색당 애들이야. 여기서 환경운동하는 거 그거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우크라에서 저 중국 물리쳐야 되고 러시아 물리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것들은 미국의 해체주의보다 한 10끝발 더 쳐내. 그냥 친북 신중의 화장기를 쫙 발란 거죠. 그러니까 종북이 그 4대 말살 해체주의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는요, 미국과 유럽의 그런 첨단, 정말 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화장 확 걷어내면 여기 이제 인공기 나오고 이제 오성기 나오는 거야, 얼굴에. 시뻘겋게. 민족이라는 이름의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한번 헤매면 우리는 그냥 엄청 고생해요. 이게 30년 정도. 네.